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화주의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전반적인 현대오토에버의 탄생 배경이나 또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오늘이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가지고 CEO가 이 중기 전략에 대해서 직접 주주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한 자리를 오늘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 장기적으로 한 1조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R&D뿐만 아니라 이 현대오토에버의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그래서 직원 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한 8,000명대로 늘리겠다고 그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현대오토에버가 말 그대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오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내의 SI 업체입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트 해가지고 이 그룹 내의 모든 전산과 또 관련된 이 통합 전산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아울러서 그룹 내에 이제 갖고 있는 그 공장에 대한 운영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개발해냈고, 또 현대차 내에 들어가 있는 전장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모두 현대오토에버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 내, 또 기아자동차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은 이 현대오토에버에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지는 건 그 200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1997년 IMF 터진 이후로 현대차는 국내에 단 한 개의 대형 공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기존 공장을 개비는 했어도 새롭게 공장을 만든 적이 없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현대차가 노사 합의로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공장에 대한 모든 시스템, 특히나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가 거의 장착이 됩니다. 포팅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소프트웨어를 교육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또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처음에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또 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직원도 한 8,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국내 스마트폰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고 있는 그 공장에도 적용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조지아주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고 하반기에 양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더 빨리 개발을 하고, 또 공장 건설에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도 이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매출이 더 빨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늘어난 게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또 분기순이익도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주 쪽이 약 75%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정의선 회장이 7.33%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이 현대오토에버는 고배당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 그룹 내 내부 일감을 수익계약으로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쌓은 이 수익을 고스란히 배당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도 이 관련된 배당을 고배당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매년 한 150억 정도의 현금 흐름을 이 단일한 회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150억대 이제 배당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최대주 지분 75%는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겁니다. 더 준다 할지라도 아마도 향후에는 자사주 취득과 소각 같은 걸 통해서 다시 또 지분을 높여놓을 가능성이 크죠. 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현대오토에버는 실적만 좀 좋아진다는 게 딱 보이면 바로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유통 가능 주식수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25%가 금세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2023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2만 원이에요. 작년 연말보다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특징이 있는데 재작년 1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실적이 좋았다 할지라도 작년 1분기는 코로나 끝 무렵에 영향을 받는 그런 때이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코로나도 벗어날 때이기 때문에 지금과 코로나 그 팬데믹 때하고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죠. 그런 면에서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전에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좀 현대오토에보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내부 그 사업이 내부 수주하는 그룹 내에서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돋보기 들고 달려들면 이것도 압수수색 당하고 또 그 내부자 거래로 걸려들 가능성이 큰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가 그 그룹 내 일감을 받더라도 이건 수의계약으로 받지 않고 경쟁 입찰로 받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이 내부 거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경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된 걸로 모양을 갖추죠. 하지만 현대오토에버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서툽니다. 현대차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서툰데 그러다 보니 이게 항상 그 내부 일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 현대오토에버는 소위 자기 자신만의 그 경쟁력에서는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러니까 할인돼서 주가가 거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대 지분이 75%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중요한 점은 이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건설하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수주가 현대오토에버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로서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고 여기와 더해서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기술마저도 이 현대오토에버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매출 1조 1,000억, 그러니까 그 1조 1,000억이라는 투자금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알짜배기 회사로 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또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그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그 상향 곡선을 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